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임금 및 단체예배학 2차 본교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양측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사측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교섭은 먼저 모사 양측 위원들을 소개시켜드리고요. 이어서 대표위원 인사 말씀, 또 모사 안건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측 위원부터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이신 김태호 사장님이십니다.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이십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 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정일복 성무본부장입니다. 예, 그리고 노측위원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이규준 기획조정실장하고 김성환 경영지원실장은 개인사항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연기 기획처장입니다. 손정희 인사처장입니다. 황성길 부대사처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간사인 조문수 모산역처장입니다. 예, 다음은 노측에서 예, 노측 교섭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측 대표 교섭위원이신 김철관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양섭숙 부위원장입니다. 네, 김명희 영무1 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창수 차량 2 본부장입니다. 이승진 기술 본부장입니다. 신승기 본부장입니다. 이양진 영무 2 본부장입니다. 다음 이영주 차량 2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정관희 산업안전복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처장 조동입니다. 예. 그럼 모사 대표위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측 대표이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단협 올해는 이제 복수로 이제 해야 되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두 번씩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과연 뭐 어떻게 합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야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얘기 들어가면서 또 풀 수 있는 거 풀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해가면서 혹시 매듭이 안 지어지면 또 다음번에 또 짓고 매듭이 또 풀어질 수 있는 거는 또 인단협 중간이라도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그냥 미리 합의해버리고 남은 건 또 남은 대로 이렇게 갔으면, 그래서 너무 오래 가지 않고 우리가 좀 나름대로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제가 좀 뭐 사장님은 항상 말씀을 짧게 하니고 요점만 하니까 저는 또 노동자니까 약간 때를 좀 써야 되잖아요. 죄송하면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이제 복숭아조의 단체 교섭을 하는 날입니다. 항상 그 교섭을 보면 이렇게 딱딱하고 좀 묻고 해도 되는데 이게 뭐 항상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노동조합이라도 좀 받고 웃고 이러면서 좀 레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도 이제 뭐 상정도 좀 이야기하지 해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럴까요? 앞으로는 정말 편하게 이렇게 하도록 우리 교섭위원님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태호 사장님 참 훌륭하시죠? 대표위원님이 항상 고생하시는데 어제 이제 공사 간부님들이 보면서 어제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했는데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답변도 잘하시고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은 뭐좀 어떤 질문이든지 좀 질문도 저런 질문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어떤 질문인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답변한 걸 보면서 공사 경영진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데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어떤 안전사고, 인력 충원, 또 감사원 감사, 시행정 감사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과 더불어서 공사는 내부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공사가. 경영진들이 정말 벌벌이 아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노동조합까지 좀 순조롭게 좀 해주면 좋은데, 노동조합, 노사교섭이라든지 단체교섭이라든지 노사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충분한 좀 소통을 하고 뭔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바로 곧바로 가서 서울시 앞에서 PTFC나 또 뭐 구호나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일방적 물리적 행태가 과연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과연 이런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걸 좀 곱씹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조라도 자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제 고용실습을 통해서 정말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발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현실이죠. 또 탈선사고, 뭐 정전사고, 친구들 보면 방나 외제단을 하고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달아 있고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눈총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2년 맞았는데 우리 공사가 이렇게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풀이하는지도 좀 일노조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노조라도 진짜 새로운 노사관계를 좀 해보자. 정립할 필요 시점이다. 적은 노조와 같이 한번 해서 같이 찍고 한번 가보자. 싸워보자. 공사하고. 그래야만이 계획이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방조한 노조에게 뭔가 책임을 부과하는 적극적인 나는 노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협조하고 설득을 할 때 한다는 그분들한테 연결해서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의 헬스로 지금 또 4차 혁명 시대라는 이런 때에서 정말로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런 모델을 지향하는 그 시대가 아마 현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동운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헬스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뭔 사고가 나면 지하철 사고나 이런 게 나면 모든 것이 공사 경영진의 책임으로 이렇게 귀결시킵니다. 나는 그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노사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대안을 제시할 때 시민들의 믿음을 주고 또 직원 공동체들한테 호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직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노동조합에 가서 나서야 됩니다. 작년에 성과 얻고 저도 방금 행자부 어린 사람한테 비고식 비는 거 아니죠.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5월달에 신규자 좀 채용한다고 하는데 자구책이 없다고 뭐 땡깡 부르고 해서 최근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이렇습니다. 지휘에 어린 박진수 씨나 이런 사람들 이게 노동자 역할이에요. 나는 경영자가 어려울 때 그 눈치채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또 공사는 그런 노동자를 힘을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설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그런 공사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좀 그러는데 어쨌든 또 공사에 또 노력도 필요했겠죠.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위해서 우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조합을 권익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공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설득하고 좀 더 설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교섭자인데요. 어쨌든 무거운 일이라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입상식 원칙으로서 함께 우리가 법적 문제가 떠나서 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떠나서 노사 합의를 하면 노사가 대화라도 주고받고 언제도 공부하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시게 해야 되고 잠시 현안이 생각을 좀 언급을 좀 해보면요. 스무조장 배치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좀 무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저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대체수당 우리 별도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유세중원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승부자 호칭이 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임금을 왜 전체 임금의 불이익을 전체 직원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가요? 그러면 승무 분야가 자기 분야가 이게 노사는 한 번뿐이다 짝짝꿍이 됐다 이런 게 팽개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불식시켜야 된다. 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임금을 이래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승무부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사가 광범위하게 좀 이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장비 사장님도 여러 가지 노력 끝에 1월부터 착진하다 보니까 좀 짧은데 7월 1일 날 장비 승진자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합의한 대로 또 생각한 대로 이렇게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승진들이 제출만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사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또 존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7월 1일 날 승진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우리 노동자 관련된 고용제스과 관련된 관련 형태도 참 힘들죠. 공사를 봤을 때도 중앙일보하고 또 소름도 버리고 있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여기에 대한 좀 추가도 한번 여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사정이 합의하고 참 노동자도 비겁한 것 같은데 인력감축 문제가 해결됐으면 인력감축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우리는 봐야 된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합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누구는 이거 줄이지 않으니까 심지어 못 줄여놨다 이런 것이 라는 마당에 노동자들이 자기 모습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그냥 건설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신규자도 모집하고 이번에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하고 정말 특히 지금 인력 중화로 계속 요구하니까 사장님도 그럴 거예요. 공로가 어떻게 보내겠어요? 공로가. 그렇지만 사장님이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로가 직원 일부러 다 좀 원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좀 보내줄 수 있는 방향은 좀 생각해 주시면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공동체 영원들을 하나 실현하는 우리 노사관계가 정말 우리 노조라도 같이 힘을 형성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노사양첩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8일 고문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사측 안건을 제가 상정하고 이어서 노측 간사께서 노측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측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임금 폐각과 관련해서 2019년 임금 인상은 2018년 총인건비 대비 1.8%로 인해 자연정답은 1.4% 별도입니다. 또 인상하는 임금 인상률 정부 지침 준수의 건 외 3건입니다. 또 외부 지적사항 관련해서 최소 근무 인력 부족 분야 4조 2교대 시범 실시를 중단하고 각 분야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무 형태로 변경하고 또 17년 인단의 합의에 따른 근무 교대 개선 건 외 5건 또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145선, 585선 직원들 간 상이하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와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배정 항목 및 기준 일원화의 건 외 2건 정부 정책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공고사항인 기존 직원 전환형 시간 선택제 도입건 외 3건입니다. 이상 사측 안건 17건을 상정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측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 임금 요구안과 관련해서 임금 인상 요구안은 2018년 인건비 총업 대비 3.6% 인상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보수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한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7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이제 그 조합 요구하는 공사로 송부도 됐고 저희가 조합 대작업 수식지를 통해서 다 그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폐지를 포함해서 19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 차별적 복지 해소를 비롯해서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다음 근무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 4조 2교대제 확정 운영을 포함해서 총 6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안전관리 강화 요구와 관련해서 안전인력 충원의 건, 안전근로협의제
협의체 설치권 2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근무환경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 현업사무소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조합활동 관련 요구와 관련해서 조합활동 관련 편의시설 제공, 조합활동 관련 근무협조시 불이익 방지, 조합 가입 범위 확대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협약 제정과 관련해서 162개조의 단체협약 제정할 것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 간사간 협의된 바와 같이 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단협을 위해서 금일 본 교섭에서는 안건 상정을 하고 실무 교섭을 통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공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실무 교섭이나 각 부모별 추가 협의를 통해서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우리 인사말에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장기 등록자 승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장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그 회사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 손명입니다. 사특별 합의서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입사한 연도 및 현직급 승진 시기를 고려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방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기는 6개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시행하고 지난번 1월 1일자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7월 1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순차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데 따라서 인원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5에서 4급이 아마 3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이제 그 회사에서 99년도 이전 5급 입사자 6월 1일 현황을 보면은 한 2,300명 정도가 지금 5급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승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해직급 근속으로 하는데 저희가 양공사 통합된 이후에 승진 제도가 지금 완전히 전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 6, 7 해가지고 18년이면은 4급에 다다르는 승진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지금 좀 전에 우리 인사처장님이 하는 그 방식대로 하면은 어떤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2006년도에 입사한 2006년도에 입사한 그 직원들이 2023년이면은 본인들이 근속 승진을 해요. 원래 5, 6, 7 하면 18년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포인트 승진이라는 게 있어서 1년이 단축돼서 2023년에 승진을 하거든요. 96년도에 거기 한 10년 선배인데 하신 분들은 2022년에 그 지금 공사의 툴대로 하면은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가 바뀌어서 17년에 4급을 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제도라고 해가지고 26년씩 걸려야 된다면은 이거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서 이제 뭐가 우려가 되냐면요. 실제 그런 정도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회사가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인력의 낭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사가 분양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하셔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 1월, 7월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1월, 7월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솔직히 1월하고 7월은 별반 그 구획 정리한 구간에서 가장 그 좀 도움이 안 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게 같은 모여도 두 번 한데 또 3월, 9월이었다라면은 꽤 도움이 됐을 건데 가장 그 도움 안 되는 1월, 7월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뭔가는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르차의 이영입니다. 보충 발언을 좀 하자고 한다면요.
제가 그 구직사원이고요. 지금 현장에 승진을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뭐하지만 노동조합의 그 용어가 있거든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5수만 제가 정확하게 23년을 근무를 했어요. 고속기지에서만. 처음에 왔을 때 고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나름대로 오래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5수는 강제 능력하시다 보니까 그게 관련한 기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을 안 또 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헬로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지를 않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재직해서 18년만 있으면 사급을 달고 저는 여기 와서 25년을 근무를 해도 사급을 될까 말까 이 상황 속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기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후배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 리더력이 상대적으로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승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가 이 바로 승진에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저희가 5급에서 4급 달 때에 그 예산을 서울시나 기재부나 행안부에 가져오면 제가 일을 해요. 좀 힘들겠죠. 그러나 한 번도 이제까지 96년부터 제가 지금 근무하는 오늘 19년까지는 승진할 때마다 그 예산을 항상 우리 임금 총액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야간하다가 왔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조합원들과 같이. 만약 내가 이번에 승진하면 괜찮겠냐? 승진 되셔야죠. 말을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 공사가 딴 데 가서 임금을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있는 그 임금비에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져가야 할 소급분이나 임금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는 다 이해를 한대요. 해서 아마도 우리 공사가 예매하는 부분은 전 직원들이 임금을 가지고 좀 골고루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 노조에서는 5급에서 4급을 많이 단다고 해서 공사가 그렇게 부담을 갖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재직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지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상관 이용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좀 많이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좀 밀어주시면 아마 우리 교통공사 발전에 아마 더더욱 초소를 더 가하지 않을까. 저부터 정말 노동합을 떠나서 저부터 더 열심히 잘하고 후배들과 같이 기술력과 모든 것을 공유해가면서 우리 교통공사 발전에 저는 초소를 가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아무래도 후배들 생각하고 또 직원들 생각해서 좀 동기부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전 올해 진급할 이걸로 터지게도 될 거는데 심사처장님 좀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펀드 제도가 하면 12월까지 대충 어느 정도가 돼요? 전체 아까 3월, 9월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인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시뮬레이션에 봤는데 처음에 도입하는 2020년 1월을 2020년 3월로 하면 지금 인원보다 한 배에 가까운 인원이 나옵니다. 인원은 나오는데 그 뒤로 가면 앞에 인원만큼 또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전체 시기랑 인원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일순간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었는데 1월, 7월 하나, 3월, 9월 하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근속이 지금 우리가 94, 95, 96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일찍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97, 8, 9 이게 소위 IMF 존이어가지고 그렇게 인력들을 그 당시에 많이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까지 들어온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만약에 당시되면은 그로부터 10년 후배들하고 이게 붙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양공사가 통합이 된 이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지 어차피 세월이 해결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속 18년 승진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이제 이 공사의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인원의 연동 차이는 있겠지만 시기의 차이는 크게 없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바라보는 시기의 차이인 거죠. 왜냐면 그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96년에 입사한 사람하고 2006년에 입사한 사람하고 7년의 갭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동기 내지는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58에서는 2000년도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거나 자기 할 일을 강제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 친구를 느꼈을 때 보면 우리는 뭐지 그러면? 99까지는 그래도 그래 2006, 4번 이은 그 친구들보다 1년이라도 빨리 해서 덜 생각한다 하다 쳐요. 99하고 2000년 4번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제도 변경에 의해서 직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 불평등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 시기를 좀 단축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서로 지금 배치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99년까지는 해주는데 왜 2000년은 안 해주냐. 이 이야기랑 99년 이전을 한꺼번에 해달라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자기가 승진을 먼저 해서 직급이 현 직급이 먼저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해버리면 거기도 차이 나는데 2000년하고 99 차이 나는 것은 우려를 하시면서 그 전에 99년 이전 입사자들 승진 1위 다른 것을 한꺼번에 다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분명 불만이 있을 텐데. 아니 지금 승진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보면은 승진이 보면은 장기 분석자들 이제 분석자들에 대한 서로 개선에 대한 도구란 말이에요. 상대적 박살 같은 걸 해설한 말이에요. 그것을 꼭 원칙과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좀 단축을 시켜내자는 거죠. 즉 지금 가장 이제 많은 95, 96, 97도 중요하고 또 93, 94도 중요해요. 지금 여기 이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94년에 입사한 사람이 물론 한 분이지만 2011년 7월에나 돼야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참 이건 나름대로 좀 답답하겠죠. 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인원들을 2021년 7월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좀 땡겨내면서 최소한 역전을 만들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어떤 원칙은 좀 지키되 그러나 좀 탄력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뭐 함부로 떠드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불길은 그거라는 거고 역전을 시키지 말자. 본인의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에서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후배들 밑으로 깔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말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지금 다닌 지가 한 24년 정도거든요. 24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실 조합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매번 느끼는 건데 매년 제가 느꼈던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승진 요구를 하는 게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위원님들처럼 뭐 그렇게 승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승진 얘기를 하면서 별도 예산을 뭐 어디 가서 오도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 그 내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4급이 무슨 대단한 1급 뭐 예를 들어서 6, 5, 4 이 급수가 대단한 급수가 아니잖아요. 4급을 달아도 앞에 계신 분들 되면 아주 까마득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현장에서 그 4급 달면 좀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노사간의 합의만 되면 사실은 우리 임금 가지고 시키는 거잖아요. 별도 예산 따가줘라고 저희들이 뭐 사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요구해야 되고 그게 뭐 엄청난 권력인 것처럼 찔끔찔끔 이렇게 내주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급이면 엄청난 권력입니까? 여기 앞에 계신 위원들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할 수 있는 임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금 내에서 어차피 그거 다 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엄청난 걸 뭐 주는 것처럼 우리 임금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뭐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승진 뭐 대량 승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승진은요 소위 요 앞에 계신 분들처럼 1급, 2급, 3급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 하위 직급에 있는 직급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통합을 했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20년 넘게 걸려 통합을 하면서 17년, 18년에 사업까지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24년이 걸리고 6년이 걸리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올해 만약에 노사가 합의해서 많이 시키면은요 올해 임금만 많이 까먹으면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찔끔찔끔 시키면 계속해서 그 임금 그냥 우리 임금 가지고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특별히 임금 더 주는 임금을 어디서 더 가져와서 예산을 더 뺏어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어쨌든 뭐 충분히 뭔 뜻인지 들었죠. 위원장님 자리에서 뭐 답변한 다음에 심의해서 좀 하시고요. 뭐 다른 또 우리 의원 중에 또 이야기할 거 있나요? 네, 제가 승무부장 신설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진급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그 사측 위원님들하고 우리 노측 위원들하고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995년 2월 10일 그 6급 갑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2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 5급 거의 그러니까 입사할 때 그 가졌던 꿈은 뭐 산산이 무너졌고 아직도 그 6급에서 5급 한 직급 그러니까 그 중간에 6직급 체계에서 9직급 체계로 바뀌었다가 또 7직급 체계로 바뀌면서 그 처음에 우리가 입사했을 때 그 방식과 우리 의사에 관계없이 그 제도가 바뀌면서 결국 입사할 때 6급으로 입사했는데 2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5급으로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사측 위원님들은 아마 상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 현재 94년, 95년, 96년, 97년 이때 입사한 우리 동기들 저 선후배님들이 전부 지금 6급으로 입사해서 24년, 25년, 23년 그 세월 동안 6급과 5급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사측 위원님들께서는 그 감안을 하셔서 그 우리 통합을 할 때도 그 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전폭적으로 찬성을 많이 압도적으로 찍었습니다. 왜냐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4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찬성을 유도해서 이 교통공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책임도 사측에서는 반드시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10분 그 이해해 주셔서요. 그 진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할 수 있도록 그 이 시간이 너무 깁니다. 24년, 25년을 6급에서 5급 한 직급 올라가는데 시간을 허비했는데 앞으로 저희 세대, 지금 90년대 사번들이 회사 다닐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급 진급에서 3급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리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계속 교통공사 발전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찬수. 예, 차량일 본부장 한찬수입니다. 이러저런 논리보다는 저는 현장의 이 승진 관련해서 직원들의 감정, 그룹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5, 96, 97, 이 4번들의 그 입장들은 어떠냐면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25년이 다 됐는데 아직 승진이 안 되고 있구나. 우리 후배들은 18년만 되면 4급이 날 텐데 같은 해에 시험을 쳤는데 왜 우리는 잠깐 빗나가는 바람에 아직 4급을 못 달았을까라고 하는 그 분노, 이런 감정이 지금 그 승진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은 지금 많이 북받쳐 있고요. 그리고 또 95, 96, 97, 4번을 제외한 나머지 4번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미안해하고 그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분노와 또 미안함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만 그걸 대변하고 그걸 말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사측 위원들께서도 그 직원들을 다스리고 또 일을 시키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분들의 감정을 왜 못 헤아리시겠어요? 다 해야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기분 나쁘겠지만 이 말씀을 이 임금 배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짚을게요. 저 황순길 위원님 저기 실례지만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연봉제 맞으시죠, 그죠? 예. 네. 그리고 행자부 지침대로 원래 1.8%로 알고 있는데 1.8%면 연초부터 1.8% 그대로 다 적용받아서 인상되는 거죠. 연봉 계약할 때 예. 예.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인피로 임금이 까지든 승무가 대체 근무수당을 얼마를 깎아먹든 그리고 그 해에 정기 승진이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원래 인건비 인상 재원 속에서 얼마를 깎아먹든 말든 앞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은 다 1.8% 행자부 지침대로 그대로 다 인상받아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임금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나머지 자녀 재원으로 우리가 올려야 될 임금들을 갖다가 올려줄 사람들을 밀어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올해 대량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 승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누가 그러대요. 승진은 어떤 안이 제일 좋은 안이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안이 제일 좋은 안인데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야간 노측에 이렇게 그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그 현장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정도 하고 다음번 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하반기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금년에 보니까 그 정년퇴직자가 714명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정원 현원 대비 약 490여 명 정도가 구력에서 연말 결혼이 1200명 수준이 이렇게 달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은 그 채용 행정소요 절차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발진을 해도 12월 달에 딱 맞춰서 불월동 말동하는데 지금 전혀 그 인력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가시 조치가 안 나왔다. 아까 모두에 우리 노측 대표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시에서 물론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 왜 천공 29명 돈만 받아먹고 인력 안 줄이냐 이러저런 얘기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인력 충원되지 않으면은 하반기에 가면 엄청나게 또 과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인력 채용이 났으면 합니다. 입장을. 네, 저희들이 애초에 업무보고대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올해 채용은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하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 노력 인력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승인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통제하였습니다. 채용 자체가. 그래서 그게 안 됐으면서 날짜가 조금 지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에 서울시 이제 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재무감사에서 저희는 17년, 18년 수의계약으로 이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에는 저희가 충분히 어긋나지 않는데 원래 재무감사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에 수의계약하는 데는 저희 공사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계약 방법을 바꾸라는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우선 협상 업체를 1순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아마 6월 말까지는 업체가 완전히 계약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7월 중에는 아마 신규 채용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없고 서울시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확정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장님한테 보고고 인원 확정이 되면 이제 인사위원회하고 공고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정적인 일정은 공고는 7월, 필기시험은 8월, 면접은 9월인데 이건 조금 세부 일정은 방침 수립시에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규 채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주 한 1, 2회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도시교통실 그 과장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통합노동조합에서 여러 차례 뭐 방문도 하시고 또 전화로 5만 원 협조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무 책임 채용의 실무 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원해 주신 뜻에 맞춰서 하여튼 차질 없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월이면 인력이 들어올 수 있네요. 보통의 직종은 저희가 어차피 12월 말에 퇴직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채용하니까 12월 말인데 승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육 기간하고 따라서 채용 충원 시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울러 그 공로연수 현장에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러저러한 루머들도 많이 돌고 공로연수에 대해서 지금 7월 1일이 목전에 와 있는데 영화관 지금 회사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공로연수는 지지난주에 인사위원회를 일단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했었는데 인사위원회 결정사항도 이제 각 본부의 인력 수입 대책이 이제 완료가 되면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공로연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인력 수립, 인력 대책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정 부족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저희 1층에서도 지금 농성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보면 매일 농성 중이라서 이게 다 인원 문제인데 인원이 없다는데 또 공로연수를 다 간다는 것도 서로 상반되는 문제라서 인력 대책을 일단 저희는 먼저 수립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각 본부장님들 이건 말씀 주시죠. 인력 대책 안 된 본부가 말씀해 주시죠. 그래 우리 노동조합에서라도 뭐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력에 대해서는 각 동부별로 뭐 좀 비슷한 상황인데 아마 대표적으로 아마 영무하고 승무 쪽에 있습니다. 영무는 지금도 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물론 인력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를 감으로 인해서 인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더 이상 고려를 안 한다면은 승무나 영무의 시도 적고 돌아야죠 보니까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인력 충원,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영무 같은 경우는 제도 개선을 하자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직원들 고충 처리를 위해서라도 주야 전담반은 더 확대 시행을 해야 되고 노동조합도 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보니까 지금 야간 근무를 모델 입장인 직원들의 고충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공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해소를 하고 또 인력 대책도 일정 부분 숨이 트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공사의 통합 정신이 한승역 통합인데 지금 16개 역이 한승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16개를 다 통합을 못하면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하고 물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좀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어요. 시범적으로 먼저 하자는 게 공사의 안을 제도 개선 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노사 간의 협의가 안 되니까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흘 남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저기 아무리 뭐 큰 노조가 이러저러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 것에 이 큰 물줄기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타협과 우려의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그건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거는 회사 경영진들이 그건 극복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열흘 남았는데 지금 갈지 말지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안 간다고 선언을 하면은 안 가는 쪽으로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노동조합도 부담이죠.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 사람도 지금 7월 1일 다 준비해놨는데 어쨌든 그 사장님의 큰 결단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자구책은 좀 승무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승무분장이고 서두에 그 인사 말씀에서도 이제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굉장히 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승무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또 한상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과 또 다른 임금 재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로연수로 지금 얘기가 촉발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상은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정원 대비 결혼이라는 개념을 놓고 부족한 인원은 신규 공채를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승무 내부에서 자구적으로
또 체적의 운영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땜질식의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기초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방안을 찾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한 2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2개월이 걸리는 기간 동안 안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긴급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존의 노조 합의라든가 노동관계법 이런 것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구안으로 비실동 인력을 실동으로 투입한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분해기관사에 있는 직원들을 또 실동을 투입하는 문제까지 또 간부가 또 분해기관사 내지는 또 실동 투입한 이런 내용을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진행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복무연수가 임박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미 공론화가 많이 돼 있다시피 승무 인력 운영상의 불합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내용 중에는 노사 합의사항에 의한 부분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 노사 합의사항이라 할지라도 복무연수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복무연수를 보내기 위한 조건을 좀 맞춘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합의사항 측면에서 좀 양보가 좀 필요한 부분을 저희 사실 일로조 쪽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한다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 대답은 좀 어렵다라는 답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오늘 저희 담당 처장들하고 해서 다시 또 논의를 하고 했는데 좀 복무연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은 사측이라고 생각이 다르진 않습니다. 방법론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또 사실 왜 예, 정일동 위원님께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 중에 일노조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1, 2 노조라는 것은 뭐 규모로만 따질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오토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통합노조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일노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노조, 큰 노조의 역할을 해나가는 정책노조의 우리노조가 일노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제가 경영자적 입장에서 좀 많이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차량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 시스템, 그리고 기술력 이것만 가지고 왜 인력이 부족할까? 왜 사람도 충원해야 되지? 왜 공로 연수를 안 보내줄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장님도 4차 산업 중요하다고 우리 간부들이고 사원들이고 비싼 교육들 보내는데 그 교육 자체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라고 간부들 교육 보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시설도 다 개선될 수 있고 전동차도 새 차가 들어오고 역사 시스템도 다 새 거로 바꿔서 인력 저감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왜 방안을 안 내놓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동차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145선의 전동차 일상검사주기 3D잖아요. 그죠? 3일마다 일상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5선의 전동차 7일마다 일상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전동차가 다른 전동차 검사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이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현재 이 시스템부터라도 1458 내에 평준화시키면서 인력을 평준화시키든지 아니면 절감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신기술을 적극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거기서도 인력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45선에 앞으로 새로 들어온 전동차 585선처럼 7일 주기로 간다면 145선이 인력 반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인력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강제로 그거를 우리가 안 하겠다 말겠다 소리 저는 안 합니다. 기술 발전하면 받아들이겠다. 차량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58 쪽을 인원 더 줘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행여라도 1029명 문제가 골치 아프다면 신조 전동차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일자리를 찾아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신조차 도입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숙무로도 줄게요라고 그렇게 발언해서 제가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조합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책위원들의 전향적인 좀 발상의 전환들도 많이 좀 해보십사 하고 권유드리는 이상입니다. 뭐 다른 거 그 영농 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표위원님도 58 사장님을 요즘 하셨었잖아요. 58의 인원 문제가 뭐 지금 그 통합을 하면서 불거진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 전부터 이미 문제가 되어 왔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58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었어요. 그러면서도 적은 인력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공사가 지겠다라는 걸 가지고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업무가 뒤죽박죽이 되고 막 여러 개 섞이면서 일사 업무가 58로 일사에서 하던 방식이 58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데미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합노조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 전담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그 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가 안 돼 있었던 게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인원이 없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인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사가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직원한테 책임지라 그러니까 인원 없다고 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혼자 있는데 둘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대구 솔직히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지하철 외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철도가 인원이 다 줄여서 채용이 됐어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하철만 인원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지하철 운영 방식 그대로 통합을 해서 58에도 적용을 해버리면 당연히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혼자 근무냐 둘이 근무냐의 문제라는 부분들도 물론 힘들죠. 현장에 있으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거는 회사니까 회사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뭔 일이 터지면 직원 보고 책임지래요. 아니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그 조합의 입장이 전달됐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바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절차를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수당 부당 수급과 관련해서 현재 현장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심지어 제가 회사에 우리 실무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서 감기 걸리면 현장은 이미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정도고요. 변호사를 사고 있고 이런 정도여서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그 확인되는 건 239명이 대상자였고 19명이 지금 고소고발돼 있고 회사는 이미 그 징계 절차를 다 밟았다는 거거든요. 142명은 정책부터 저기까지 전부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19명은 지금 고소고발했고 그분들 고소고발을 했어도 징계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징계 절차와 어떤 그 형사적인 어떤 그 관련된 부분은 별개의 거니까 행정벌과 형사벌의 차이는 또 별개니까 그런 부분이 따로 거기에서 어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그런 게 나오면 회사가 또 징계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금고 이상 그런 징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감사실 직원은 아니지만 그거는 뭐 그거는 따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금고까지는 나오려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다시 징계는 않으리라고 뭐 일사불일제의 원칙에 해당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형사적인 부분이 또 그러면 이중징계에 대한 부분도 될 수도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이 형사적인 국가에서 처벌하는 이 부분이 그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형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공사에서는 그 행정적인 처벌을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다시 해야 되느냐 부분은 또다시 법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는 고소고발을 하셨을 때 무슨 제목으로 고소고발을 하셨습니까?
저 이제 그거를 부수하고 저의 개인적인 급여법칙적 의견은 뭐 법적 조치를 의뢰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아니 저기 예. 처장님 그 개인적 견해 아니 그 급여법칙처에서 아니 확인하셔가지고 예. 변호사를 뭐 저기 대리를 했었으면은 무슨 제목으로 이거를 하셨는지 이제 예. 조합에서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예. 이게 과연 그 공금 횡령이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데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생산되고 제가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 변호사 면담도 하고 변호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고 그분 실제 징계는 견책받아가지고 금액도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는 아주 그 일파만파 돼가지고 벌 받아야 될 건 벌 받아야 되고 이미 징계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면은 예, 무슨 건으로 고소고발 돼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별도의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좀 뭐 본인은 억울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고의성이 있느냐 없냐 왜냐하면 그 일천의 감사에 걸려서 그래서 2회에 적발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진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기술본부장 이승진입니다. 저희 이번 임단영 안건의 기술본부는 뭐 장애 예방 및 장애가 났을 때 그런 조치를 위해서 몇 가지 좋은 안건을 올렸습니다. 공사 측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드렸어요. 제 이름이 이승진입니다. 승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공사 측 안을 보면 2024년 1월까지 수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땡기는 거랑 늦추는 거랑 공사 측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땡기면 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멈췄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99년 이전 입사자들이 각각 승진, 직급 1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땡기면 그 사람들이 같은 날 되면 기존에 있던 승진들이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6개월의 텀을 두고 순차적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그 역조가 염려된다면은 1년에 뭐 2차례만 할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1년에 4차례도 하고 6차례도 하고 12차례도 하고 해서 역조도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에 또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안들을 좀 노사가 서로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도 안 짧고 말입니다. 근데 같이 입사를 했는데 누가 한 1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열심히 해서 또 1년 늦게 한 사람이 또 6개월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여기는 합리적인 방안이고 그 외에 승진 포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실제로 여기 보면은 승진 일자가 있잖아요. 15년 12월자가 있고 6월자가 있고 14년 12월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이 앞뒤로 이렇게 그게 쉽게 추연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1본부장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그 가족수당 부당수급 관련해서 19명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한국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파면당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이 19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변호사까지 직접 상담도 받고 변호사를 사야 되냐 그런 문의들이 조합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이건 행정은 아닌 것 같다. 업무상 이게 업무 방해 정도로 되지 사기한 업무 방해 정도 되지 이게 행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 어르신들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에서 좀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대강 의원님 제도 개선 지금 한선역이라든가 저희는 충분히 검토할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교통공사도 지금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로연수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무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로연수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휴가도 못 쓰고 있고 지금 앞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나가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건가를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이
출로를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결정해 주시고 충분히 고객 서비스 본부하고 논의를 자세가 되어 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저기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동네 연수를 뭐 취소시킨다든가 안 보내면 안 되고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승무에서도 충분히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주 안으로 좀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김영희 의원이랑 뭐 이양기 의원은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물론 이게 뭐 교통노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통합노조하고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부간의 결정은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준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사측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 되면 본부장님들 징계를 줘 오십시오, 사장님. 그래야지 뭐 되지 뭐. 예, 오늘 뭐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그 오늘 본 협의에서는 본 교섭에서는 양쪽 대표의 인사 말씀, 그 다음에 노사 양측 안건 상정, 그 다음에 현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노사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 교섭 개최를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향후에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고 다음 교섭 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 노사 양측 대표님들 뭐 마무리 말씀. 짧게 할게요. 어쨌든 오늘 뭐 오랜만에 이제 단체 교섭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서툰 점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이제 실무를 진행하게 좀 할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실상 뭐 좀 아까 우리 오재광 본부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주간 전담반, 야간 전담반 이런 거 전향적으로 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작상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해줘야만이 뭔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게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교섭을 하니까 우리 노조가 수업에 따라서 그냥 할 것은 바로바로 처리해야만이 저기도 긴장하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복수노조의 특장점입니다. 적고 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있으면 앞으로 미래는 이렇다. 이런 건 할 자신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사 우리 그 본부장님들이 정말로 좀 노력을 해서 같이 한번 하면 이 계획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앞으로 우리 실무에서 충실한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오늘 장기 건축자 승진하고 그 채용, 그다음에 가족수당 부담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건 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모르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다 아는 문제지만 다시 또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은 늘 주장하고 하나를 또 이제 우리가 타결을 하더라도 또 주장하고 또 요구하고 그러라고 있는 조직이고, 저는 경영진은 요구한다고 이게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요구하고 또 그런 것 중에 또 듣고, 뭐 그게 이제 뭐 365일 그러면서 이제 노사가 굴러가는 거다. 그래서 뭐 한 가지 해결했다고 또 이게 뭐 그냥 또 한참 갈 거다 이런 생각은 절대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 해결해도 또 하룻밤 지나면 또 다른 요구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요구가 있고 그러라고 있는 일이니까 노사관계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어떤 때는 이 사측인 저희 경영진이 좀 운신할 수 있도록 또 이 타이밍을 주는 것도 그게 이제 노사관계 묘미인데, 이 공론연수를 보내는 이 타이밍에 저렇게 이제 인원이 모자라다고 이러고 하고 온 동네에 이렇게 시위를 하면 이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는 사람이 모자라다는데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또 사람을 이렇게 보내느냐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뭐 서로 알지만은 또 그런 이런 연수를 보내고 할 타이밍에서는 좀 그죠.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랬다가 또 지나가면 또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턴이 돌아가야 되는데, 뭐 우리가 어쩌라고 이런 이제 때로는 노사관계에서 이게 이제 좀 서로
이 공조한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주장하고 싸우고 뭐 하더라도 또 이럴 때는 또 가고 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원 수는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희망자 100%에 관해서는 다 보낸다. 그런데 의결을 했는데 난 이제 지금 고민은 그렇게 인력을 모자라다고 하는 데까지도 해서 다 보낼 거냐 아니면은 모자라다 할 때 빼고 인력에 뭐 특별히 지금 주장을 안 하는 데를 선별해서 먼저 보내고 그건 나중에 보내고 이런 이제 판단만 남아있지 뭐 신청했던 분들 그동안에 지금까지 다시 생각이 달라져서 안 가겠다고 하신 분들 빼고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뭐 넣고 이런 게 아니라 100%를 신청자에서 다 보낸다는 방식은 저희가 가져올 때 이제 문서를 뭐 7월 1일자에 전화를 낼 거냐 아니면 7월 1일자 일부만 낼 거냐 뭐 이런 판단하니까 며칠 남았다 하더라도 뭐 저희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회사가 참 회사도 나름대로 문제없이 돌아가느냐 그런 고민이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뭐 요구를 할 때도 이런 어떤 사이클을 좀 파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도 이제 그 시기는 그 판단의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이번 뭐 다음 주 지나면은 7월 1일이니까 어쨌든 7월 1일자로 하려면은 인력 현장에다가 이제 또 후임자 뭐 인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 교대 근무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며칠 안 남았지만은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안에 어떤 결심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 가지 걱정하셨던 것들은 있는데 뭐 그것도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더 새겨가면서 또 우리가 민심의 폭이 얼마나 돼 있는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민한협 1차 동교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